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볼륨은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저항을 연결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볼륨을 만들어야 되고, 시중에 판매되는 볼륨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륨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볼륨은 A 커브, B 커브, C 커브, D 커브 이런 약 4가지 종류의 볼륨이 있는데, A 커브와 D 커브는 볼륨의 증가치가 아주 서서히 점점 서서히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B 커브는 리니어 타입이죠. 1대1 비율로 올라가는 거예요. C 커브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볼륨이 커졌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양이 아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볼륨들은 A 커브의 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특별한 일부의 제품이 D 커브, 아주 정밀하게 조정을 하다가 후반에 가서 크게 상승을 하는 D 커브 볼륨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볼륨은 D 커브고요. 볼륨의 스텝이 종류에 따라서 3가지 저항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B커브는 현재 지금 제가 10시 정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시 정도쯤에 해놨는데, 한번 볼륨이 오차가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볼륨은 50kg짜리 B형 타입 볼륨이고요.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58.4kg가 나오고 한쪽은 59.5kg.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면 볼륨의 10시 위치였을 때 차이는 얼마나 되나? 27.6, 한쪽은 29. 10시 상황일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테스트하기에 공차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리드선 2개를 쇼트 시켰을 때, 네, 0.02 정도 나오죠. 9.69, 네, 10.2. 이거는 더 많이 차이 나죠. 자, 여기서 50%된 상태의 차이가 얼마나 있나 보겠습니다. 1.1kg, 1.24kg, 그쵸? 50% 볼륨인 상태가 10kg에서 약 11%에서 12% 사이의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브가 절반까지 돌릴 때가 12% 내외의 가변 수치로 볼륨이 증가하는 겁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이건 뭐 싸구려니까 제나만 하고요. 그러면 볼륨 중에 한 15만 원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노블사의 볼륨이니까 일제 오리지널이고 이 밀봉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 요런 제품이 예전에 나오는 것 중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들어가 있는 볼륨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kg짜리. 네, 20.9, 20.1kg 정도 나오죠. 한쪽은 네, 21.3. 네, 이 상태에서 10시 방향 정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9시에서 10시 방향. 네, 볼륨 크기.
네, 8.49, 8.05.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이런 차이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시면 좌우의 음량 차가 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이 좌우가 사실 똑같이 같은 레벨로 음악이 나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지. 시그널을 재생할 때는 아마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륨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륨이 좌우가 차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kH라는 이 임피던스 저항 수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한 5%, 1, 2% 소리가 나면 좌우에 음량차가 일단이 나고요. 가변성이 있다고 쳐도 음량차가 나고 해상도의 차이도 1, 2% 납니다. 그런데 그게 초반으로 가서 음량이 작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쪽은 이 고음이 살짝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리에서 제가 산 거는 24스텝이니까 볼륨의 저항을 23번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23번 변경할 수 있는 걸 B타입으로 만들면 고정 수치를 가지고 쫙 변경이 되겠죠. 고정 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어디가 입력이고 어디가 출력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체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테스트하기를 소리가 나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보면 다리 리드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저항의 이 가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에서부터가 이 저항을 꽂아서 저항 수치가 이제 이렇게 셀렉터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한번 어디가 맞는지 체킹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텝을 0으로 돌리는 상태니까 이 포지션이 제로인 상태를 찾으면 돼요. 네. 여기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똑같은 모양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쵸? 여기죠. 여기로 쇼트가 되어 있고, 한 스텝을 이렇게 옮기면 그 다음번에는 이 첫 번째 스텝일 땐 여기였으니까 그 다음번은 일로 가야 되거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니고, 네, 그쵸. 한 번 더 스텝을 옮기면 세 번째 스텝이니까 여기에 접점이 여기로 가겠죠.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쵸. 네. 자, 저항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저항을 가지고 제가 3가지 버전을 만들어 놨는데, 3가지 버전 중에 본인 취향에 맞는 걸 구매하셔서 저항을 사서 만드시면 됩니다. 저항 수치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그냥 뭐 많은 수량 필요 없고 작은 수량을 뭐 한 20개 파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서 저항을,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저항이 하나 있었다라고 치면,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의 저항 수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끝을 접어요. 이렇게 끝은 가급적이면 각을 반듯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땜질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약간 라운드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2개 중에 한 군데만 먼저 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2개 중에 한 군데만 먼저 땜을 한다. 화면이 잘 보이는데 이쪽 화면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두 개 중에 한 군데만 먼저 땜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번 수치로 이동을 해서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 자, 또 똑같이 저항도 웬만하면 순서와 방향을 잡는 게 좋은데, 저항은 이게 이제 공차가 1%짜리 저항이니까 1%짜리 저항에 이 갈색 표시가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하면 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 저항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에 유리해집니다. 자, 이 중에 이쪽만 땜을 했다고 쳤을 때, 네, 한쪽만 땜을 하면, 자, 화면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쪽만 땜질을 했을 경우에 한쪽 리드선을 절단하고 같은 모양으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되게 꽂는 겁니다. 한쪽만 납땜을 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을 꽂고 여기를 납땜을 하고 이쪽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항을 또 여기다 꽂고 여기를 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비워두고, 그 다음 저항을 또 꽂고 여기를 땜을 하고 여기를 비워둡니다. 그런 식으로 이 스텝 뒤에까지 쫙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저항을 순서대로 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가 되면 저항의 모양새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이 됩니다. 이 공통으로 여기에 이제 큰 이 구리선이 붙어 있는 거는, 이쪽은 지금 그라운드죠. 양쪽이 스테레오 동일하니까 그라운드에 1번,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하나씩 땜을 해서 꼽고 또 땜하고 꼽고 또 땜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게 로타리를 돌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공통의 여기하고 1번 포지션이 어딘지를 찾는 거고, 쫙 끝에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완성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거는 공차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공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제일 끝과 스타트를 딱 재면, 네, 공차가 이게 0.002가 공차니까 그 공차를 빼놓고 리드선의 기본 공차를 빼고 확인해 보세요. 자, 배로 되고 좌우 공차, 자, 100.2 100.2 100.2. 자, 그럼 이것도 10시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텝이 보통 많이 쓰는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번일 때 공차가 얼마나 날까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죠, 포지션이 0.858, 여기 0.859860, 그쵸? 다시 이쪽 858. 네, 공차가 거의 아주 거의 없습니다. 그쵸? 네. 자, 지금 같은 스텝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볼륨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볼륨의 스텝이 되게 많으면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저항을 너무 많이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항을 덜 거치면서 순도는 높게 하는 게 좋은 음질을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서 대안이 병렬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항 두 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금 했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저항이 인티고 버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25mm니까 100km면은 985mm라는 99.98K, 그쵸? 99.98 25를 뺀 그런 저항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파는 저항 중에 그런 정밀한 수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리에서 병렬식으로 파는 거는 이걸 재보면 임피던스가 이 포지션별로 뭐 1스텝, 2스텝, 3스텝 이런 포지션별로 임피던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100kg일 때가 가령 표준이라면 뭐 110kg가 되면 약간 더 싸나워졌다가 또 90kg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멍청해졌다가 음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저항을 수치로 공개하지 않으니까 일단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만드는 겁니다. 이유가 만드는 이유 중에 제일 그거는 좌우 레벨 차이가 없고 크로스토크 같은 게 사라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음장감을 형성하거나 할 때 이 좌우 레벨 차이가 크면 좀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유리하겠죠. 근데 또 이제 저처럼 만든 타입의 중국의 애들이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렴한 거는 저항이 같은 회사 가지고 막 수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막 섞어서 써놨거든요. 그런 짬뽕 같은 건 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데일이나 이런 고급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그게 주문 제작인데 아마 걔네가 요즘에 생산이 안 되니까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저항 수치가 이 A 커브인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이 뭐 20개면 이거가 지금 20개가 하나에 20원인가? 네. 하나에 20원인가? 30원인가? 국내 IC114 같은 데가 팔거든요. 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저항 수치가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10몇만 원짜리 저항을 사도 저항 수치가 고르지가 않다. 아마 예전에 앰프 같은 거 돌리면 특히 작은 소리일 때 한쪽은 소리가 나고 안 나고 거의 안 나.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작을 하면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네. 이게 뭐 1%짜리인데 개수가 23개 들어가니까 n분의 1이니까 0.23%보다도 더 공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이게 밀집이 될수록 공차가 줄는 거잖아요. 그쵸? 확률적으로. 제가 수학 전공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스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륨 공개할 수치를 좀 말씀드려 보면 볼륨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볼륨 수치가 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100kg짜리로 맞춰놨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를 전부 다 결합을 했을 때 100kg가 나오게 딱 떨어지게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한 2~3시간 막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득이 높은 소스나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분한테 적합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화면에 보기를 좀 키운 확대를 해볼게요.
네, 조금만 더. 네, 이 위에 있는 이 인티고 버전은 100kHz를 기준으로 세 가지 이 스텝이 다 똑같이 100kHz인데, 그 중에 제일 위에 거는, 입력 소스가 밸런스 입력이나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보다는, 뭐 DAC라든가 이런 기준 출력, 보통 이제 그 CD나 이런 소스는 국제적으로 2V 출력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전압이 좀 높아요. 그래서 밸런스는 주로 한 6.4V 이러면 소리가 되게 큰 거거든요. 입력되는 볼륨이. 그래서 집에서 아주 큰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면 제일 위에 버전이 적합합니다. 그런 고출력의 소스들을 줄여 사용할 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버전은 이 프리앰프의 게인이 8배 이하, 6배, 뭐 마란츠라든가 제가 만든 제품 중에서는 6N3 이 프리앰프 같은 거 이 게인이 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륨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스텝의 상승이 좀 다르죠. 이 위에 보면 6스텝이 460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볼륨을 켜보면 6스텝만 해도 밤에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게 약 뭐 한 500ohm이라고 치면은 0.5%만 틀어도 엄청 커요. 생각보다 소리가. 그래서 8스텝이죠. 8스텝이 지금 10시 방향이잖아요. 그쵸? 10시 방향일 때 1.17이죠. 1.2%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제일 밑에 있는 요 버전은 뭐냐면 포노나 투노, 아주 옛날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 소스로 이 CDP가 2V의 출력이라는 거면 2000mV잖아요. 2000mV면 포노나 투노는 125에서 맥스 250mV란 말이에요. 4분의 1, 8분의 1이죠, 소리가. 그래서 스텝이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소스 기기들은 최근에 하이엔드 소스 기기들은 이 밸런스 출력이 세니까 이 스텝의 12시까지의 스텝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죠. 그래서 50% 상태일 때가 첫 번째 버전이 2.4%, 그 두 번째 버전이 3.7%, 세 번째 버전이 13%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여기에 설명하여 있는 이걸 저항으로 구매하셔서 이거 한 돈 만원 나올 거예요. 네. 저항으로 구매해서 만들면 좌우 밸런스 퍼펙트하게 일치하고 이런 제품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임피던스 각이 좌우가 일치하지 않는다. 10몇만 원씩 하는 이런 비싼 볼륨도 다르다. 10시 정도가 또 차이가 크다. 그럼 크로스토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네.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조정을 해야 된다. 볼륨에 따라. 그러면 스텝이 굉장히 많은 50스텝, 40몇 스텝 이런 제품으로 만들면 저항 숫자가 너무 많아서 깨끗할 확률이 좀 적다.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가 너무 작은, 이건 6단인데요. 파워앰프 인풋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파워앰프는 사실 볼륨 같은 거 조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처럼 6단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스텝이 너무 많으면 저항 개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이 클린한 사운드 재생에 불리합니다. 단수가 많으면. 그 다음에 병렬식은 임피던스를 똑같이 만든 커스텀 저항을 주문하지 않으면 저항이 뭐 한 10만 개 이렇게 주문을 해야 주문이 되는 거예요. 이 수치별로.
10만 개씩 여기 있는 게 한 23가지인데 10만 개 주문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래서 병렬 타입으로 하면 어렵다. 중국에서 사는 거는 수치가 포지션별로 임피던스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공개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A 커브가 아니고 B 커브로 움직인다. 우리는 이 볼륨이 A 커브 볼륨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면 좋은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이 투입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